달러 환율이 이번 주 들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부터 계속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틈만 나면 주장했었죠. 그 근거는 뭐냐? 제가 손수 그려내는 검은 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검은 선이 내려가면요,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역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세 하락을 맞춰냈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움직일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날짜 1월 11일 기준의 환율 차트고요. 12월 28일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그때 당시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당시 환율이 1271원이었는데 어제 환율은 1246원, 25원이 하락을 했던 거죠. 지난번 제가 뭐라고 했죠? 얼죽숏. 얼어 죽어도 저는 계속 숏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제 분석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단계 분석으로 항상 검은 선 그래프를 보여드리곤 하죠. 작년 12월 27일 당시 검은 선은 이랬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은 선이 대체 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초장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자세하게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매주마다 분석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뒤져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시 검은 선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빨간 영역 아래를 삐쭉 튀어나왔죠. 영역 이탈. 그리고 검은 선 자체에만 주목을 하시면 줄기차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검은 선을 벗어나자마자 하락세, 하락 기울기가 조금씩 둔화된 특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검은 선의 등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검은 선이 하락세가 둔화됐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상승으로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나는야 얼죽숏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영상 올린 날이었죠. 환율은 4원 넘게 빠졌고요.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꼬리를 자세히 보시길, 하락 각도를 키워서 내려갔다. 진짜 1200원을 이탈할지도 모르겠다. 숏 베팅 화살표는 그대로 둔다. 마술사의 시장 읽기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블로그 이름이에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제 블로그가 뜨고요. 후원 자용글이 뭐냐? 저는 일종의 그 유료 서비스, 유료 회원 서비스 멤버십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환율 분석, 국내 코스피 시황, 코스닥 시황, 미국 주식 시황, 삼성전자, 비트코인 시황까지 장 끝나면은 제가 올리고 있어요. 주 5회. 애석하게도 후원해 주신 분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비공개로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제가 오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작년 12월 중순까지 올린 글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세요. 하루 뒤인 29일, 이날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폐장하는 날이었죠. 환율은 2원 넘게 빠졌고요. 블로그에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달 내내 숏배팅 화살표를 유지한 대가는 캐러멜 마끼아또에 올려진 시럽보다 달콤했다. 검은 선은 적어도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저는 계속 얼죽숏 의견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이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환율이 8.1원이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날 많은 분들이 제가 환율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증을 품으셨어요. 블랙스완 국면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빨간 영역을 위든 아래든 벗어난 경우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자꾸 미루게 되는데 반드시 특별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검은 선이 빨간 영역 안에 있다는 거는 정규 분포상에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 하지만 빨간 영역을 뛰쳐나왔다는 것은 블랙스완이 호숫가에 출현했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추세가 이렇게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여기 있죠. 빨간 영역을 돌파를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대략 한 달 정도 그 후에 방향을 틀어서 다시 빨간 영역으로 컴백홈 했고, 이 시기는 정확하게 환율이 고점 10월 말, 작년 10월 말 상황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후원자용 글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방향을 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고, 그냥 빨간 영역은 지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검은 선이요, 방향을 바꾸려면은 단계별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내려와 줘요. 이게 1단계. 그리고 2단계 하락 기울기가 점점 둔화가 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점점 둔화됐다가 이제 보합세,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3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평행선에서 벗어나서 슬슬 유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4단계인데 1월 2일 첫 번째 거래일의 상황은 하락 기울기가 거의 평행선이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단 검은 선이 분명한 상승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필자의 의견은 숏 배팅이다. 1월 3일 환율은 1.6원 하락을 했고요. 어제와 다르게 검은 선의 꼬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 사실 이날 내심 기뻤는데 얼죽숏 의견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왜냐면 환율 하락세는 거의 뭐 보잘것이 없었죠. 하지만 검은 선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엄청나게 반가웠고요. 1월 4일 환율은 0.7원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9원 넘게 상승했지만 끝날 때는 고작 1원도 못 미치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매수 세력, 즉 달러를 팔고 국내에서 탈출한 먹튀 세력의 씨가 말랐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자, 1월 5일 환율은 2원 넘게 빠졌고요. 검은선은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는 발바닥 마냥 조금씩 아래로 잠기고 있다. 그리고 1월 6일 이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8원 하락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검은선이 내려가다가 평행선을 갑자기 그린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아바타2 그리고 슬램덩크를 합친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언제 방향을 틀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제가 방금 전에 1, 2, 3, 4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은 검은 선이요,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평행선을 그리고 다시 미끄러지는, 또 평행선을 그리고 다시 미끄러지는 계단식 하락 패턴을 그린 것으로 확인이 된다. 필자가 무게를 싣는 쪽은 단기 의견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오예! 환율은 25원이나 빠졌고요. 주식으로 치면은 4일, 5일 연속 상한가를 맞은 거랑 비슷한 성과입니다. 이게 그냥 꽁꼬로 맞춰낸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드렸다시피 그 전날, 전전날부터 검은 선이 최소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계속 얼죽숏, 환율 약세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고, 그렇게 기다린 끝에 25원 넘는 하락을 맞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일 환율은 1원 상승을 했고요. 반발 매수세 치고는 정말 형편없는 상승세 아니었나요? 검은 선은 고작 1원 오른 거 가지고는 전혀 콧방귀도 안 꼈어요. 1월 12일 오전 현재 저의 의견은 뭐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역시 그때처럼 계속 얼죽숏, 11월 1일 이후에 거의 2달 넘게 외기를 걸고 있는 거죠. 계속 환율이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적어놨죠. 환율이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블랙스완과 이제 연관이 된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언젠가는 검은 선이 다시 컴백홈, 빨간 영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낌새는 일단 검은 선 자체에서 나타날 겁니다. 1, 2, 3, 4단계. 그렇게 되면은 환율 또한 이제 다시 본래 위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부분은 너무 환율이 과도하게 빠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보다 긴 관점, 뭐 2달, 석 달, 4달 그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과매도 국면, 과대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아래 적어놓은 이대로 가면 1200원도 깨진다. 즉 검은 선이 빨간 영역에 쉽사리 컴백하지 못하고 계속 블랙스완을 유지하면서 계단식 하락 패턴을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그려낸다면 지금 12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환율도 3, 40원 내려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검은 선이 빨간 영역으로 컴백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검은 선이요, 좀 올라온 듯 하다가 이 정도까지 다시 쭉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블랙스완이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200마리가 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환율은 1100원, 1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저 자신도 모릅니다. 단 제가 매일매일 검은선의 변동 상황을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숏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이날이었죠. 1월 2일 첫 번째 거래일 날 8원 넘게 올랐을 때. 하지만 저는 검은선 덕택에 계속 숏 의견을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2012년부터 금융시장을 직접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든 환율이든 손수 분석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다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악플이나 태클 거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요 직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환율이 더 내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9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 틀리지 않았냐? 틀려서 입 닥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악플을 달았어요. 저로서는 사실 좀 불쾌했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제가 하루 이틀 환율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긴 추세를 분석한다는 걸 아실 텐데 고작 8원 9원 오른 거 가지고 너 틀렸으니까 뻘쭘해서 영상 안 올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왜 2주 넘게 조용히 있었냐면 사실 신년 휴가 보내느라고 그랬고요. 검은 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는 환율이 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걸 잡아먹는 하락세가 나온다.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하루에 200원 오를지라도 검은 선이 하락하고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직후에 300원 넘는 하락세가 나올 테니까. 장 초반에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검은 선이 하락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 테니까. 1보 전진을 하더라도 2보 후퇴, 3보 후퇴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지난 영상에서도 또 다른 악플이 달렸어요. 제가 환율 계속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오건영처럼 거시경제 펀더멘탈 요소를 아느냐,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 들먹이면서 악플 달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제 블로그 초창기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12년부터 매크로 경제 분석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악플이 많이는 아니고요. 두 서너 개쯤 달리면 제 전망이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망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트집 잡아서 악플이 올라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안도합니다. 이번에는 내 전망이 맞았구나 하고 말이죠. 당장 이번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환율이 8원 9원 오르면 뭐합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25원이나 빠졌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어떤 시장도 가격 변동이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리죠. 하지만 범위를 넓혀보면요, 가격 흐름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환율이 8원 오르고 9원 오른 거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환율의 하락 추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근데 저한테 입 닥치고 있냐고 쓴 사람은 이게 노이즈인 걸 몰랐던 거죠. 그저 하루하루의 등락에 목을 매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경제방앗간 얘 틀렸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사람처럼 하루하루의 등락만 보고 시장 흐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12일 목요일 오전 8시쯤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환율이 15원 상승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제 환율이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질 겁니다. 요즘은 다들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오건영이든 3프로든 이름 있는 제도권 전문가들이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99%고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차라리 백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머릿속에 이런 배경 지식이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격 변동에도 드디어 환율 추세가 바뀌었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펀더멘탈 요소는요, 말 그대로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건 달러 환율의 초당 분당 체결 데이터, 또 거기에 실리는 물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이걸 시각화한 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검은선 그래프, 그리고 잠시 뒤에 등장하는 큰손 수급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개 그래프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아래쪽이라면 환율이 9원 오르든 20원 오르든 대세 하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환율 하락을 주장을 해서 멋들어지게 맞춰낸 이유입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다면 또 구독을 하신다면 하루하루의 등락에 좀 초연한 자세를 취할 줄 아셔야 돼요. 설령 8원 오른 거 못 맞췄다고 칩시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0원 가까이 빠진 거 맞춘 걸로 충분히 퉁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율의 세계에서 200원 가까이 되는 변동폭을 맞춘 게 얼마나 큰 건지는 한번 은행, 환전 창구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오히려 조심하는 부분은 악플이 하나도 안 달릴 때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죠. 제 의견에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주식이든 환율이든 시장은 모든 사람이 동의한 방향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구독자를 얼마나 모으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4,600명의 구독자분들은 아주 극초창기의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유로 치면은 3단 고음으로 뜨기 전에 뭐 이런 노래 부를 때 무명 가수일 때 그 팬들 느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참 먼저 저의 진가를 알아봐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남들이 캐내지 못한 보석 원석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고퀄리티 시장 분석, 경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 분석인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역외 헤지펀드, 두 번째 국내 은행에서 나오는 매수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수급을 합친 게 아래 그려진 녹색 선인데요. 지난번 영상 당시에 녹색 선은요,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녹색 선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매우 간단한데요.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큰 손들이 달러를 마구마구 판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여기 이거는 달러를 마구마구 급하게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 이거는 실제로는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또한 누가 보더라도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대박입니다. 녹색선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눈에 띄는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인 약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녹색선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일종의 리미트, 한계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미트를 제가 산식을 수정을 해줘서 이제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실제로는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녹색선이 하락한다는 건 뭐다? 큰 손들이 달러를 신나게 팔아 제끼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원달러 환율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려면 뭐 오건영이 그랬든지 간에 뭐 3%에 나오는 제도권 전문가들이 예상했든지 간에 제가 그려내는 이 녹색선에서 먼저 수급상으로 이렇게 크게 치솟는 현상이 먼저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달러를 사는 거는 역외 헤지펀드든 국내 은행들이든지 간에 얘네들이 주문을 넣어야지만은 체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녹색선은 뭐 요 정도? 뭐 이 정도 깨작깨작 오르는 거 가지고는 환율이 못 올라가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은 이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쿨한 아주 급등세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가줘야 그제서야 환율이 1300원대 1350원대를 노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1월 11일 현재 녹색선은 누가 보더라도 바닥을 기어가고 있죠.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 절대로 급등할 수 없다, 상반기 중에 1300원, 1400원대까지 다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현상이 추세 반전이 일어나려면 제가 그려내는 이 녹색선에 실질적인 반등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니까 얼죽숏 의견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 자, 이번에는 큰 손들을 한번 낱낱이 해보여 볼게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 궤도, 수급 추이인데 12월 27일 당시에 역시나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어요. 1월 11일 현재도 빨간 선은 쉽사리 반등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25원씩 빠지고 그런 거죠. 큰 손들이 내다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나오는 원달러 환율 포지션인데 12월 27일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1월 11일 현재 예상하셨겠지만 연주색선은 아주 평탄하게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매도 주문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2단계 분석도 1단계 분석 검은 선이 하락하고 있는 얼죽숏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